교과서 179쪽을 펴보세요. 오늘 할 거는 영상으로 세상 만나기라고 하는 곳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의 179쪽 얘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니네 179부터 182까지 하긴 하는데 182쪽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라서 그렇게 뭐 딱히 하진 않을 거야. 179에서 181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1시간이면 딱 끝날 겁니다. 요거서 볼게요. 179쪽을 펴보면 요거 나오죠? 여기 나올 거야. 다음 영상 광고를 보고 제작자의 관점과 표현 방법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에 꽤 유명했던 광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8컷 나올 거야. 그러니까 179쪽에 4컷 캡처한 거 있고요. 180쪽에 4컷 캡처한 거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봐봐. 일단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179쪽을 보고 180쪽을 보고 쓱 한번 눈으로 먼저 빨리 봐요. 한 30초 정도만 보고 우리 시작합시다. (179쪽에) 컷 4개, 180쪽에 컷 4개, 이렇게 컷 8개 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을 같이 보기 좀 애매해서 딱히 뭐 틀고 보고 하지 말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 이광수 배우가 나온 공익 광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 처리할 때 제작자가 만드는 여러 가지 표현은 캡처한 거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중심으로 갈게요. 뭐 쓱 봤죠? 일단 보세요. 자, 첫 번째 컷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선배. 두 번째 컷은 대상이 엄마. 세 번째 컷은 대상이 여자친구. 네 번째 컷도 대상이 엄마. 근데 끝에 보면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선배한테는 무슨 말을 하죠? 형, 고마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배한테는 형, 고마워. 그리고 느낌표. 엄마한테는 물이나 줘. 물이나 줘. 그 다음에 여자친구한테는 꽃받침까지 하면서 축하해 라고 하죠. 축하해. 여기도 느낌표. 마지막에 엄마한테는 엄마 생일이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생일이었어? 자, 근데 이게 텍스트로만 썼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표정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선배는 어떻게 해요? 이광수 배우가 선배를 쳐다보죠? 눈을 마주친다고. 여기는 눈 맞춤까지 하면서 표정은 어때요? 웃고 있다고. 한없이 웃고 있죠? 직 웃고 되게 진짜 고마워하는 표정. 표정이 살아있단 말이지. 표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요. 약간 무시하는 느낌 나죠? 엄마는 무시하는 느낌이 나요. 물이 나죠? 심지어는 여기 봐. 물이 나줘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보조서를 쓸 때는 강조하는 건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요거나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컷에서는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당연히 표정은 없죠? 여기도 눈 맞춤을 하는데 표정이 어때요? 여기보다 훨씬 살아있다고. 표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있어요. 심지어 꽃받침까지 하잖아. 축하해. 이렇게. 가장 표정이 살아있는 표정이 세 번째 컷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엄마 생일이었어? 자, 요거는 얼굴을 보긴 봐요. 근데 눈을 마주쳤다고 볼 수는 없지. 시선을 죽이는 초. 그런데 자 봐. 엄마 생일이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이 엄마 생일이었어에 담겨 있는 이광수 배우의 감정은 뭘까요? 맞춰보기. 미안함. 아니면 절망. 아니면 짜증. 어떤 게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오늘이 엄마 생신이야. 근데 나갔다 와서 일하느라 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엄마 생신인 걸 까맣게 잊었어. 그러면 막 들어왔는데 가족은 막 그 케이크 앞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케이크를 놓고 생일 잔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늦게 들어왔잖아. 뭐 야근하다 왔는지 뭐 하다 왔는지는 몰라요. 이거 가지고는 몰라. 어쨌든 늦게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니네 입장 보고 생각해봐. 진짜로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뭔가를 해주셨어. 아니면 엄마의 생신이라거나 아빠 생신이야. 아니면 가족 행사가 있어. 근데 나만 몰랐어. 그럼 당연히 이게 있긴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뭐가 있죠?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가족 간에 사실은 제일 예의를 차려야 돼요. 엄마나 아빠나 형, 동생, 누나 이런 거 가깝다고 막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가족한테는 약간 막 하는 게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안아주겠지 그러고 막 하는 게 좀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게 나타나야 하지만 가족이란 만만해서 그런지 이게 나요. 엄마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아빠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아버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요? 누나, 동생, 야, 너 왜 나한테 엄마 생일이라고 얘기 안 해? 라고 오히려 짜증을 내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거기 이광수 배우 표정을 잘 봐봐. 이 눈을 씻고 보면요. 엄마 생일이었어? 그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생, 여기 여동생이나 누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테 막 짜증냅니다.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서 엄마한테 미안하게 만들어?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되죠? 선배 엄마, 여자친구 엄마. 이게 컷 4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0쪽 보도록 합시다. 180쪽을 보면요. 여기도 컷 4개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좀 지우고 갈게요. 이게 교실에서 하는 거라 좀 크게 써서 한꺼번에 못 쓰니까 지웁시다. 지울게요. 근데 왼쪽에 건 남겨놓을게요. 5번째 컷이 있고요. 6번째 컷이 있고요. 7번째 컷이 있고요. 8번째 컷이 있습니다. 5번째 컷은 누구한테죠? 동료에게. 여기는 엄마에게. 7번째, 8번째도 어찌 보면 엄마라고 할 수 있는데 엄마. 자, 여기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자고. 여기서는 동료한테 뭐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극존칭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표정은 어때요? 정말로 미안한 표정을 짓죠. 그리고 마주 봐요? 안 봐요? 마주 안 봅니다. 이거 정도는 약간은 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럼 미안한 표정을 지어야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동료한테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미안한 마음 표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서양은 좀 다르지만 엄마한테 뭐래요? 엄마가 마중을 나왔더니 엄마 왜 나왔어? 그러고 뭐 하죠? 또 짜증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6번째 컷까지를 보면 이렇게까지를 보면 여기까지만 봐. 이거는 일단은 무시합시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컷부터 6번째 컷까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어떤 생각 들죠? 1, 2, 3, 4, 5, 6 약간 대칭을 띠는 이 6개의 컷을 봤더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광수 나쁜 놈 아니야?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선배한테는 웃어주고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여자친구한테는 꽃받침까지 하고 엄마한테는 또 짜증내고 동료한테는 극존칭까지 쓰고
엄마한테는 왜 나왔어 그러고 짜증을 내고, 이광수는 정말로 야,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구나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 나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엄마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한 이분,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요? 아, 일단은 엄마에게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 나겠지. 그쵸? 흐름에 따라가면 그래요. 이 흐름에 따라가면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물론 여러분들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무리 막 해도 여기 광고에 있는 이광수 배우만큼 막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너무 실감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배은망덕한 아들로 생각이 돼. 여기 나오는 역할은 엄마는 참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반성을 하겠죠? 반성이야.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할 거예요. 이게 제작자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 컷을 봐요.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엄마가 밥 차려주셨죠? 낳아주신 거지. 마중 나오셨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7번째 컷에서는 엄마한테 고마워라고 한 적이 있나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8번째 컷에서는 뭐 했죠?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작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이런 광고를 뭐라 그래요? 이런 광고를 우리가 공익광고라고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광고라고 해서 공익광고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 광고는 해당되는 기업의 물건의 상품 정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게 보통의 기업 광고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공익광고는요, 공공의 이익, 특히나 오른쪽에 181쪽에 1번을 봐요. 일반적인 상업광고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거. 일반적으로입니다. 모든 상업광고가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 이미지 광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특정 광고를 얘기할 수 없지만 기업 이미지 광고를 이야기하는 광고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는 두 가지예요. 공공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광고가 두 개가 있고요. 공익광고는 사회문제 해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공익광고도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추구. 그러면 봐요. 사회문제점 해결. 두 번째는 공익 추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질문하면 답해봐. 지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가까울까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에 가까울까요? 한번 달아봐. 니네 댓글 달아봐. 어렵지 않잖아요? 이 이광수 배우가 등장한 이 광고는 공익 광고인데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에 가까울까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가까울까요? 1. 사회 문제 해결, 문제점, 그쵸?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 광고는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작자가 이 광고를 찍은 결정적인 이유는 요거일 거야. 그러면 제작자가 생각한 사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문제이니까 이 광고를 찍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점이야. 사회의 큰 문제점이야. 그래서 나는 이 광고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했는데 제작자가 생각한 사회의 문제점은 마지막에 8번째 컷에 명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더라.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익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죠? 굉장히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지. 어떻게 해요? 7번째랑 8번째 컷을 활용해서 직접 제시입니다. 우리 보고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6번째 컷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7번째, 8번째 어머니께 엄마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마지막 8번째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볼 때는요. 비판과 의심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 봐. 이 공익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판 한번 해봐요. 내가 볼 때 이 공익 광고는 문제가 좀 많다. 최대한 아무거나 다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들 댓글에 막 써봐요. 이 공익 광고는 내가 볼 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내가 볼 땐 되게 안 좋다. 사실 난 이 광고는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아무거나 얘기해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하는 거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이 광고에서의 문제점. 물론 좋은 점도 있지. 좋은 점도 있는데 이 광고의 문제점, 제작자가 이렇게 문제점을 생각을 했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배우에 대한 악감정 조성? 그래,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또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야? 동료,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께 하는 거. 동료, 친구, 여자친구? 아니 부모님? 그렇지. 부모님한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막 생각해봐요. 막 생각해봐. 일단 니네 둘 다 좋은 서 맞은 서 다 맞는 얘기야. 자, 또 최대한 잔뜩 찾아놓고 얘기합시다. 또 뭐 있을까? 이 광고의 문제점 찾으면 찾는데 되게 많아요. 니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폭넓게 한번 해봐요. 진짜 많습니다. 이 광고는 되게 짜증나는 광고예요. 너무 화가 나. 화가 나요. 물론 제일 큰 거는 마준서가 얘기한 게 제일 크긴 해. 저기 제일 짜증나는 거긴 하고요. 이광수 배우가 연기를 되게 찰지게 잘해서 본인한테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에서 악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자, 또 무슨 문제 있을까? 효도한다는 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그래 기준이 다르지만 근데 부모님께 고마워요라 하는 건 효도는 맞긴 맞잖아. 그러니까 정유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부모님께 효도해 부모님께 고마워요라 이야기하는 거 그래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효도인가? 정유진 얘기는 아마 그쪽에 가까울 거예요. 부모님께 고마워요라고 하는 게 효도인가 아닌가? 효도인가? 부모님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게 효도인가 아닌가? 효도 말 한마디가 효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죠.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머니 기분 좋게 하는 거니까 효도로 볼 수는 있긴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단편적이죠. 자 보세요. 잘 봐. 일단 내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요. 여러분들 생각 다 맞는 거야 이거. 제일 큰 문제점은 이게 봐.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공익 광고까지 찍었잖아요. 물론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야. 그 얘기 할 거예요. 곽정현 얘기 되게 좋아. 그 성차별 얘기 이따가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도하지 않는 현상 있긴 있을 거야.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공익 광고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사회에 효도하지 않는 게 되게 심한가 봐 라고 착각을 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가? 있긴 있을 건데 사실 통계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만든 제작자가 설문을 했나?
말이 안 돼요. 설문을 해서 당신은 효도합니까? 이것도 이상하잖아. 안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광고의 제일 큰 문제점은요. 설령 이러한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많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적다면 우리에게 무슨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효도하지 않은 현상이 만연됐다라는 착각을 우리한테 심어준다고. 물론 그래서 경각심을 주겠다 이런 의도는 뭐 있겠지.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몇 가지 문제.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지? 자, 일단 니네가 얘기한 것부터 말을 해주고, 배우에 대한 악감정을 이야기했고요. 효도 기준도 그래. 정규진 말이 틀린 건 아닌 게, 나는 우리 집안은 그렇다. 우리 집안은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집안은 서로서로 고마워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근데 행동으로 챙겨준다. 말 한마디가 효도다. 그럼 난 효도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또 심어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규진 얘기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곽정윤 얘기한 거랑 관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의 계속 대상은 누구죠?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야. 문제는요? 아들이야. 문제는 아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니 딸은 어디 갔어? 이거 문제 있죠? 그치? 아들은 나쁜 놈 만들고 아빠는 신경도 안 써? 아빠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게 곽정현 얘기한 거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야. 딸은 몰라. 딸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들, 딸을 다 집어넣어? 이것도 이상해요. 자, 또 문제가 뭘까요? 또 문제가 뭘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 광고를 만들 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하는 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꽤 많아, 생각보다. 만약에 엄마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은 걔네들은 효도하지 마. 걔네들이 아니라, 나도 이 광고를 보면 엄마가 안 계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는요, 시청자한테 너무 편협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텔레비전이 되게 위험한 게 되게 무서운 존재야. 텔레비전에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마에게 하니까 아빠는 논외로 치는 거고, 광고에서 곽정현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아들은 나쁜 놈, 아들은 무덤덤, 아들은 무신경, 아들은 엄마 무시. 이게 머리에 박힌다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번에 할 얘기는요, 요거 할 건데, 지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7번째, 8번째 컷을 활용해서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제시할 때의 장점은 뭘까요? 내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놓고 내가 얘기를 해. 대놓고 나의 의도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장점은, 그렇죠? 의도 전달이 확실해서 강조가 더 뚜렷하게 된다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이건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은데 니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최대의 단점은 뭘까요? 정말 극심한 단점은 뭘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이유가 뭐가 안 좋을까요? 뭐가 안 좋을까? 거부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니네한테 공부해 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 공부에 거부감이 들어요? 이럴 수 있지. 거부감 빼고, 박지원 거부감 빼고요. 말고. 없는 건 아니야. 있습니다.
말고 더 확실한, 더 문제가 되는 단점, 결정적인 단점 뭘까요? 장점은 요거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쓸게요.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최대의 단점은 노골적이다? 에이, 노골적인데 뭐가 이게 요거잖아. 요거 뒤집어 얘기하는 게 노골적이다 아니냐? 노골적이다는 장점이에요. 노골적이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잖아. 단점. 좀 여러분들 도와줄까요? 봐봐. 내가 전에 아마 니네만 얘기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 비문학 문제 공부할 때요.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비문학 제재를 공부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문 서적 아니면 사회과학 교과서를 공부할 때 텍스트를 읽을 때 줄을 아니면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줄을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줄을 칠까요 말까요? 문제 풀 때 줄을 칠까요 말까요? 본문에 어느 게 나요? 줄을 칠까 말까? 쳐요. 또 안 치는 사람, 문제 풀 때 줄 안 치고 푸는 사람 아마 없을 거야. 그럼 그 줄이 많이 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줄을 치는 게 맞아. 보통 여러분들 줄을 어디에 치죠? 중요한 핵심 내용의 줄을 치잖아요. 자, 줄을 칠 때의 위험성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할 때 단점하고 비슷합니다. 맞아요. 중심 문장. 줄을 칠 때의 위험성, 직접적 제시할 때의 단점 유사해요. 힌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줄을 칠 때 왜? 아니 틀린 건 괜찮아요. 틀린 건 괜찮아. 틀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니네가 본문은 다 중요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줄을 쳐도 틀린 건 아니야. 과연 문제가 뭘까요? 줄을 칠 때의 위험성이 뭘까? 위험성이 뭘까요? 다 지우고 집에 가서 그리고 잤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렇지. 마준서 두 번째 게 맞는 거야. 뭐냐면요. 내가 이게 텍스트라고 칠게요. 나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었어. 잤다. 일어났다. 일어나? 이것도 중요해. 문제가 뭐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형광펜 처리하죠. 이렇게 형광펜 이렇게 칠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잘못 치면 내용 이해가 어긋난다는 틀린 말 아니지만 아니야 그렇게 심하게 어긋나진 않아요. 문제는 이게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줄을 치잖아요. 줄을 치게 되면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줄을 치게 되면 그 부분이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돼서 너무 눈에 띄어서 얘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사회나 과학이나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하지만 비문학 문제를 풀 때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만약에 선택지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니네 틀리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비문학 제재를 풀 때는요. 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줄은 연필이나 샤프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치면 안 돼. 적당히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치고 색깔 그렇게 튀지 않는 걸로 쳐야 합니다. 그래야 옆에 줄을 치지 않은 거에도 손이 가고 눈이 가게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직접 제시를 했을 때의 최대 단점은 잘 봐. 이제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컷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엄마한테, 이게 엄마한테, 이게 엄마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 8번째 컷에서는 엄마에게 고마워라는 말, 엄마에게 효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되느냐? 엄마에게 물이나 줘. 엄마 왜 나왔어? 엄마 생일이었어? 엄마 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한 2번째, 4번째, 6번째만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쵸?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지우고 볼게요. 이 4개를 지우고 보면 첫 번째는 나한테 고마운 일을 했을 때 고마워요. 그리고 표정도 살아있고 눈 맞춤까지 하잖아. 세 번째는 여자친구한테 축하해.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하해. 표정 살아있고 눈 맞춤하죠. 5번째, 미안합니다.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확실하게 예의를 갖추죠. 그리고 여기도 표정이 살아있고 눈 맞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요 3가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고. 이런 걸 잘 보면 요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정확히 표현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표정도 살아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때는 눈을 정확히 바라보고, 물론 때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익광고에 숨겨져 있는 혹은 깔려 있는 의도 중에 하나는, 제작자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뭐예요? 사람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7번째, 8번째 컷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고 이제 7번째 컷을 봐요. 7번째 컷을 보면 고마워요라고 엄마한테 하란 이야기야. 당연히 사람 안에 엄마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엄마도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 점을 신경 안 쓰고 그동안 무시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라서 효도까지 가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공익광고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막대하는 경우는 꽤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여지가 아까보다는 더 커진다고. 그래서 이 광고는 아쉬운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얘기했던 거 다 좋아. 마준서 얘기, 조은서 이야기, 박정은 이야기 다 좋습니다. 박지원도 잘했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1번을 다시 보세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광고의 주제가 뭐 생각해보자. 주제는 일단 여기서의 주제는 부모님께 효도하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 광고는 기본적으로 사람 대하는 법에 관한 공익광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 광고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두드러진 표현법은 뭐죠? 이 광고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두드러진 표현 방법은 두 글자? 초성 퀴즈 해볼까요? 대조죠, 대조. 비교, 대조 여러분들 헷갈리긴 하는데 쉽게 생각해요. 무언가 둘의 차이를 찾아서 공통점과 연관 짓겠다. 그런 건 비교. 둘의 차이점을 밝혀내서 차이점을 부각하겠다. 그게 대조. 근데 이거는 대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비교냐 대조냐를 묻지는 않아요. 워낙 헷갈리기 때문에 대조냐 비유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광고에서 대조를 쓴 게 뭐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1, 2컷, 3, 4컷, 5, 6컷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하고 엄마한테 대하는 법, 대하는 태도를 비교, 대조한 거. 이게 첫 번째 대조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를 활용했을까? 이 광고를 찍은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여줬을까?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대하는 태도. 이렇게 갑시다. 요거를 활용해서 첫 번째는 대하는 태도. 자,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주인공 태도가 요쪽 1번. 두 번째 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니네 지금 왔다 갔다 한번 봐봐. 179, 180쪽을 막 왔다 갔다 보면 이렇게 1, 3, 5는 상대적으로 밝아요. 그리고 2, 4, 6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분위기가 되게 밝아. 근데 엄마를 대할 때는 조금 어두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면요. 세 번째는 이거 좀 다르게 요 컷 가지고 비교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자. 2, 4, 6이랑 7, 8 엄마 나온 부분만 가지고 한번 봐요. 뭐가 다르죠? 엄마 나온 부분만 가지고 해도 이거 분명히 대조가 되거든요. 뭐가 다르죠? 2, 4, 6에서는 엄마의 표정이 안 나와요. 여기는 엄마 표정이 없어. 몰라.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는 엄마의 표정이 나오죠. 심지어는 밝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어떤 게 있겠느냐 보자. 결정적인 거는 이 정도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도 이게 캡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캡처 가지고 알 수가 없지만 세 번째 이게 하나 둘 자 C 세 번째는요 1에서 6컷이랑 7번째 8번째 컷에서는 음악이 여기는 없대요. 여기는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음악이냐? 밝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되게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밝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광고에는요. 대조의 방식을 써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엄마한테 막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엄마 분위기 안 좋은 거 막 하는 뭐 강조하는 거고요. 엄마 표정 밝아진다. 고마워요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는 거 강조하는 거고 음악을 활용해서 7, 8이 좋은 거를 우리의 머릿속에 박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1부터 8번째 컷까지를 쭉 보다 보면 엄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안 그래도 당연한 거지만 여기는 더더욱 당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세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은요 되게 집중해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수업을 하고 캡처본을 보고 분석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무심코 보다 보면 그래 잘해야겠다 이렇게 끝난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광고의 문제점을 그냥 광고를 쭉 보면 생각보단 찾기는 어려워요. 왜냐? 시각, 청각 이런 게 우리의 머릿속에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무심코 그냥 그렇게 해야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괄호 3번 볼게요. 사회 문화 맥락에서 이 광고 관점 의도 생각해보고 편견을 판단해보자. 그렇다고 이 광고에 편견은 없어요. 부모님께 잘해, 엄마한테 잘해 이게 편견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좀 문제점이 있어라고 하는 것뿐이지 편견은 없어요. 물론 혹시 또 몰라 이 광고의 제작자가 난 아빠가 싫어 이래서 아예 배제했을 수는 있지만 대놓고 아빠는 나빠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에는 편견은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182쪽은 한번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2쪽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이거는 한번 니네가 한번 해봐. 이거 확인할 건 아니지만 어떤 광고를 보고서 제작자 의도 관점 편견이 치우치지 않았는가, 표현하면 거의 적절한가, 허위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 나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근데 니네가 광고를 보긴 보죠? 근데 어디 광고 많이 보나? TV 광고 많이 보나? 아니면 유튜브 광고 많이 보나? 아니면 동영상 앞에 짧게 나오는 5초에서 15초짜리 클립 광고를 보고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이게 예전하고는 달라. 예전에는 광고를 틀면 그냥 무조건 봐야 됐었거든. 근데 요새는 스킵도 되고 해서 요새는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설명이긴 해요. 됐죠?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83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183쪽, 184쪽, 185쪽까지 읽어 오세요.